새벽 4시 혜수는 추석 차례상을 준비했다. 평생 한식집을 운영했던 71세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능숙했다.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치며 가족들이 모일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오전 7시 아들 태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하람이가 급성 맹장으로 응급실 가야 해서. 혜수는 손자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태호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떨렸고 전화 뒤편에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계약서 챙겼어? 응급실에 가면서 무슨 계약서를 챙긴다는 걸까? 혜수는 의구심을 느꼈지만 손자 걱정에 묻어두었다. 전화를 끊고 주방 벽을 보니 하람이 약봉투가 있었다. 이틀 전에 처방받은 알레르기약이었다. 맹장과는 전혀 관련 없는 약이었다. 오전 10시 딸 선이가 남편과 함께 차례를 지내러 왔다. 태호 오빠네는 안 왔어요? 하람이가 맹장으로 응급실 갔다더라. 선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원 문안을 가겠다고 했다. 혜수는 늘 묵묵히 효도하는 딸을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항상 아들만 챙기느라 선이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았다. 선이 부부가 떠나고 집은 적막해졌다. 저녁이 되어도 태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응급실에 있다면 상황이라도 알려줄 텐데. 혜순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저녁 7시 견딜 수 없어 태호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현관 앞에는 이상한 종이들이 있었다. 제주 타운하우스 분양 상담 박유진님께 상속 세금 절약 방법 그리고 건설에서 태호에게 보낸 등기우편 안내서까지. 옆집 아주머니가 오늘 오전에 가족들이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걸 봤다고 했다. 혜수는 비밀번호를 누른 후 집에 들어갔다. 거실 테이블에는 계약금 영수증이 놓여 있었다. 제주 타운하우스 분양 계약. 계약일 2025년 9월 17일 오전 10시. 바로 오늘 추석 아침이었다. 아람이 걱정하며 차례상을 혼자 차리고 있을 그 시간에 이들은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약금 3천만 원, 잔금 1억 5천만 원. 전날 태호가 슬쩍 던진 말이 떠올랐다. 엄마, 혹시 대출 담보로 집 서류 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 집을 담보로 잡아 부동산을 사려던 계획이었다. 혜수는 거실에 주저앉았다. 평생 믿고 살아온 아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손자를 이용해서 자신을 속인 것이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요? 하지만 분노할 시간에 대책을 세워야 했다. 내일 아침 바로 은행부터 가기로 결심했다. 3일 후 태호가 또 거짓말 전화를 했다. 엄마, 하람이 수술은 안 했는데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혜수는 모든 걸 알면서도 차분히 들어주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블루투스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들의 진짜 대화가 들렸다. 시어머니 집 담보만 해결하면 잔금도 문제 없어요. 엄마는 의심할 줄도 모르세요. 단순하시거든요. 하람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믿더라고요. 단순하다는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평생 보여준 모든 사랑과 신뢰가 그들에게는 이용하기 쉬운 약점이었을 뿐이었다. 혜수는 분노와 배신감에 떨렸다. 내가 평생 너를 믿어준 게 죄였구나.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집 담보대출을 아예 막았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상속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아들 위주에서 딸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다. 평생 아들만 편애했던 것들이 떠올랐다.
태호 사업 자금은 흔쾌히 줬으면서 선희가 임용고시 준비할 때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선희는 한 번도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이 오히려 늘 자신의 건강을 챙겨주었다. 내가 만든 불균형이 나를 치는구나.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면 다행이었다. 저녁에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일주일 후 태호 부부가 찾아왔다. 은행에서 담보대출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무릎 꿇고 빌면서도 곧바로 잔금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다. 혜수는 조용히 준비해둔 증거들을 꺼냈다. 계약금 영수증, 부동산 명함, 블루투스 녹음까지. 모든 증거를 테이블에 놓자 태호 부부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응급실이 아니라 분양 사무실이었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그들도 알았다. 혜수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제 내 집은 담보도 안 되고 돈줄도 아니다. 이미 모든 재산을 선희에게 신탁으로 넘겼어. 몇 달 후 선희 집 근처로 이사했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였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를 시작했다. 평생 한식집을 운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다. 어느 날 태호가 보낸 자필 편지를 받았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성찰이 담겨 있었다. 엄마를 이용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편지를 다 읽고 답장을 쓸까 했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에 서랍에 넣어두었다.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지만 당장 용서할 마음도 없었다. 선희가 자주 들러 안부를 물었다. 손자를 데려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은 큰 돈이나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였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선희와 차를 마시며 말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니더구나. 다시 싸울 수 있다면 그땐 진심으로만 하자.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평생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도 많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남은 시간은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면 될 것이다.